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선 레드서클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르지아노라고요? 그 유명한 레드서클의 고르지아노 말입니까? 홈즈가 뜻밖이라는 듯 소리쳤다. 아니, 고르지아노 녀석은 유럽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놈이 저지른 나쁜 행각을 모조리 다 조사했죠. 살인 혐의만 해도 5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놈을 추격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레그슨 씨와 협력하여 놈을 이 아파트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고르지아노가 아무리 재빠르다 해도 이제는 절대로 달아나지 못할 겁니다. 출구는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 고르지아노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레버튼 탐정이 힘주어 말했다. 레버튼 씨, 홈즈 씨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그레그슨 경감의 말에 레버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게 좋겠군요. 홈즈 씨, 어디 당신이 조사한 걸 들어볼까요? 홈즈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잘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레버튼은 유감스럽다는 듯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차,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온 걸 고르지아노가 알아차린 모양이군 하고 소리쳤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런던에도 고르지아노의 부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하들에게 창문에서 주의 신호를 보내다가 홈즈 씨에게 들켰으므로 이번에는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고르지아노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홈즈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며 레버튼은 홈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홈즈는 잠자코 있었으나 나는 한눈에 홈즈가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홈즈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말했다. 아무튼 한시바삐 이 아파트의 3층을 덮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홈즈 씨, 우린 고르지아노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버튼이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그레그슨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고르지아노를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직면해 있소. 우리 경시청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홈즈 씨의 말씀대로 덮치도록 합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레그스는 형사로서의 재질은 대단하지 않았으나 용기와 결단력은 높이 살만했다. 그레그슨 경감은 마치 경시청의 계단을 올라가듯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레버튼 탐정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레그슨에게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다. 런던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은 우리 런던 경찰이 손댄다는 굳은 결의가 그레그슨 경감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3층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은 캄캄하여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는 성냥을 그어 휴대용 램프에 불을 붙였다. 방 안이 밝아진 순간 우리는 일제히 앗하고 소리쳤다. 융단이 깔리지 않은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 발자국은 안방에서 나와 곧장 출입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안방으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었다. 그레그슨 경감은 성큼성큼 다가가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체격이 몹시 큰 사나이가 천정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다. 검은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목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죽기 전에 살인자와 싸웠는지 검은 자루의 단도가 시체 옆에 놓여 있었다. 아! 이 자는 고르지아노다! 레버튼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홈즈는 침착하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양초에 불을 붙여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주 보이는 워렌 부인의 집을 향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홈즈 씨, 어째서 그런 짓을 하시는 거죠? 그레그슨 경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이 사건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며 홈즈는 촛불을 훅 불어 껐다. 그레그슨 경감과 레버튼은 곧 시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던 홈즈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있을 때 3명의 사나이가 안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혹시 콧수염을 기른 중키 정도의 사나이가 없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그가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레버튼이 대답했다. 바로 그 사나이가 고르지아노를 죽였소. 홈즈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 벌써 오는 모양이군. 하며 홈즈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우리들은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몸매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워렌 부인의 집 2층에서 언뜻 본 일이 있는 그 수수께끼의 하숙인이었다. 부인은 우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르지아노의 시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더니 아,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의 존재를 의식한 듯 당신들은 경찰이죠? 제나로는 어디 있나요? 하고 물었다. 제나로라니 누구 말입니까? 그레그슨 경감이 굳어진 얼굴로 반문했다. 제 남편 제나로 루커 말이에요. 어서 제나로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이가 보낸 신호를 받고 온 거예요. 그때 홈즈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부인, 당신을 부른 것은 바로 접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신호는 저와 남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들의 암호를 진작 풀었소. 그리고 또 이탈리아어도 능숙하오. 오시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당신이 곧 달려올 것이라 생각했죠. 루커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홈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인, 고르지아노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소. 그렇다면 고르지아노를 죽인 건 우리 주인이군요. 아, 나의 제나로, 당신은 마치 내 악마를 쓰러뜨렸군요. 부인은 다시 미친 듯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부인, 당신은 지금 주인의 범행을 인정하셨습니다. 경시청까지 함께 가주실까요? 하며 그레그슨 경감은 루커 부인의 팔을 꽉 잡았다. 잠깐, 이 사건에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홈즈의 의견에 따라 그로부터 30분 뒤 우리는 워렌 부인의 2층 방에 모여 로커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에밀리아, 즉 지금의 로커 부인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판관이었는데 제나로 루커는 그 무렵 재판소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에밀리아와 제나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에밀리아의 아버지는 제나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생각다 못한 에밀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모두 팔아 사랑하는 제나로와 함께 뉴욕으로 건너가 결혼을 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이다. 제나로는 이탈리아 사람이 경영하는 과일 수입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이 꽤 많아 곧 아담한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구름이 그들의 밝은 앞날을 온통 새까맣게 뒤덮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제나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몸집이 큰 이탈리아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가 바로 고르지아노였다. 그는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곧잘 화를 내어 옆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날 이후 고르지아노는 자주 찾아왔다. 에밀리아는 그가 올 때마다 남편 제나로가 우울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한동안은 남편이 고르지아노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곧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 제나로가 고르지아노를 친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고르지아노가 돌아간 뒤 에밀리아는 남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제나로는 한참 동안 괴로워하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난 에밀리아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하였다. 그만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제나로는 결혼하기 전에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레드서클이라는 무서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 단체의 규칙에는 일단 단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제나로는 이 규칙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망쳐와 에밀리아와 결혼한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안심했다. 레드서클의 마수가 미국까지 뻗쳐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어느 날 제나로는 거리를 걷다가 고르지아노와 마주쳤다.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고르지아노는 레드서클의 지부를 미국에 만들기 위해 뉴욕에 왔다가 제나로를 만난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제나로는 붉은 바퀴가 그려져 있는 종이 쪽지를 에밀리아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9월 13일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니 출석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에밀리아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제나로는 레드서클의 복수가 두려워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말았다.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제나로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참백했다. 비밀회의에 무서운 계획이 결정된 것이다. 레드서클은 뉴욕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 부자들을 협박하여 지부의 자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했다. 제나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카스타로트도 이들에게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는 카스타로트는 이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레드서클은 자기들의 청을 거절한 사람에 대한 복수의 본보기로 카스타로트가 살고 있는 집을 다이너마트로 폭파하여 그들 일가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다. 제나로가 참석한 이번 비밀회의에서는 카스타로트의 집 마루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할 사람을 정하는 제비뽑기가 있었다. 제나로는 떨리는 손으로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옆에 있던 고르지아노가 희죽 웃었다. 미리 속임수를 써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짐작했던 대로 제나로가 뽑은 것은 레드서클이 그려져 있는 살인명령의 쪽지였다. 단체의 규칙을 어긴 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 레드서클의 철칙이었던 것이다. 제나로는 이제 은인인 카스타로트를 죽이거나 아니면 레드서클 단에서 빠져나와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그들의 복수 앞에서 내던지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공경에 빠졌다. 그날 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태양은 그들의 이런 신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쪽 하늘에 떠올랐다. 이제 해만 서산으로 기울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제나로는 마침내 고르지아노를 배반하고 뉴욕을 떠날 결심을 하였다. 한낮이 되자 그들은 남몰래 배를 타고 런던으로 출발했다.
출발하기 전에 카스타로트에게 위험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경찰에게도 그 비밀을 폭로했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뱀처럼 차갑고 집념이 강한 고르지아노가 언제 그들 앞에 나타나 복수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제나로와 에밀리아는 고르지아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눈에 띄기 쉬우므로 떨어져 살기로 했다. 그래서 제나로가 워렌 부인의 집에 방을 얻어 밤중에 몰래 에밀리아와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그 후로는 신문에 광고란이 유일한 연락 방법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아가 하숙집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두 사람의 이탈리아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드디어 고르지아노의 무서운 손이 뻗쳐온 것이다. 제나로는 자기가 임대한 아파트 3층에서 에밀리아에게 열심히 위험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 신호가 중간에 끊어졌다. 에밀리아는 제나로가 실종된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죽은 것은 제나로가 아니라 악마 같은 고르지아노였다. 그녀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에밀리아, 즉 루커 부인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방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홈즈가 입을 열었다. 부인, 감사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이 고르지아노의 시체를 보았을 때 기뻐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남편께선 아마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죄입니다. 신문이란 신문은 한결같이 제나로 씨의 용기를 칭찬할 것입니다. 레버튼의 말에 그레그슨 경감도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부인께선 일단 경시청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주인은 물론 무죄입니다. 그럼 홈즈 씨, 이제는 작별해야겠습니다. 나로선 당신이 왜 이런 사건까지 손을 댔는지 그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빙긋 웃었다. 당신도 왓슨과 같은 말을 하는군요. 내가 이 사건에 손을 댄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미가 있어서 해본 것뿐입니다. 덕분에 시간이 잘 갔습니다. 왓슨도 이로써 또 한 가지 새로운 자료를 잡은 셈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책을 써서 발표하겠죠. 아직도 8시 전이군. 서두르면 코벤트 가든의 음악회에 갈 수 있겠군. 자, 왓슨, 어서 가세.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